재료에 대한 특강으로 정대영 교수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우리 재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와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재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자칭 우리나라 최고의 재료 전문가인 정대영 교수님께서 주로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의료재활공학과에서 그다음 3D 의료 디자인을 강의하고 계신 김인택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질문이 주로 정대영 교수님에게 많은 걸 여쭤보는 시간으로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 그래갖고 일방적으로 정대영 교수님에게 저희가 질문하는 방법으로 본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금속하고 세라믹 폴리머가 있게 되는데, 예. 저희처럼 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이 폴리머가 금속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알고 있는 폴리머는 뭐 결정질도 나오고 비결정질도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또 어떤 거를 열 경화성이라 그러는지 어떤 거를 열 가소성이라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복잡하지 않게 재밌게 저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처음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재료 연구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금속, 폴리머, 세라믹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이성권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또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기계 쪽이시다 보니까 기계 전공이시고, 그래서 기계 이제 재료 쪽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조금 너무 많은 걸 여쭤봐서 제가 좀 제 생각하고 있는 재료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신소재공학과에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 또는 재료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금속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폴리머 이런 것들 다 더해 놓은 과도 있고 좀 분리해 놓은 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재료 그러면은 재료를 먼저 구분을 하다 보면은, 재료를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구분하면은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계를 만드는 분들의 관심사는 고체일 겁니다. 뭐 고체 그러면 딱 고체라고 하는 순간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딱딱하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기계적 특성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체가 뭐냐? 액체, 고체, 기체인데 여러분 주위에 보실 거예요. 근데 액체, 기체, 고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해진 게 아니라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온도가 낮아지거나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면 고체 얼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 고체를 가지고 에스키모인들은 이게 집도 짓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체라고 하는 딱딱하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장비도 만들고 의료 기구도 만들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 보고 있을 건데 지금 저한테서 뭐가 보이나요? 고체? 이빨도, 사람한테 이빨도 요건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이건요, 피부. 이것은 거의 유기재료 거예요. 유기재료. 이제 이런 것들이 유기재료. 그 다음에 제 옷.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폴리머 재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폴리머.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금속이 보이죠. 요건 금속 재료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지금 저한테는 폴리머가 가장 많네요. 폴리머가. 근데 이제 요 장비, 여기 안에는 굉장히 적은 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인데, 거기에 이제 세라믹이라든지 금속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금속하고 세라믹, 그 다음에 폴리머를 좀 구분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재료를 구분할 때 이제 성분으로, 조성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재료를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폴리머, 즉 소위 말하는 유기재료라고 합니다. 유기재료라고 불리는 폴리머는 카본, 즉 탄소하고
수소 H, 하이드로젠이 주고 그 다음에 옥시전, 산소라든지 나이트로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탄소, 카본, 뭐 아미노산, NH2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옷 같은 폴리머 같은 경우는 카본하고 수소가 길게 연결된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이 폴리머입니다. 반면에 금속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기표형에 나와 있는 금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은 뭐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보면은 흙과 돌이 있죠. 간단히 말해서 흙과 돌이에요. 흙과 돌인데, 그러니까 흙과 돌을 우리가 원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금속 산화물입니다. 금속에다가 산소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금속. 그래서 우리가 금속 재료와 금속 산화물, 즉 세라믹 재료, 금속 산화물로 대표되는 요 금속 세라믹을 우리가 이것을 무기 재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 재료, inorganic material. 그리고 폴리머를 organic material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 성분이 달라요. 구성 성분이 다르면은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구성 성분이 달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자 이제 복수 발음 해보죠. 형태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 고체에는 조성에 따라서 금속, 세라믹, 폴리머, 유기재료, 무기재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고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기체라고 하는 것은 산소 O2 딱 하나의 분자만 그냥 떨어져 가는 거예요. 고체가 되려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 하나를 보면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 크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우리가 이걸 앙스트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이 팁에서 여기 1mm, 1mm, 1mm 정도 될 겁니다. 이걸 러프하게 그러니까 대강 계산해 보면은 1mm의 길이 안에 이 1mm 길이 안에 원자가 10의 7승계가 놓여 있습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개가 100만, 1000만 개가 놓여 있네요. 그러면 3차원 1mm, 1mm, 1mm 그러면 10의 21승계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이만큼의 고체를 만들려고 생각하면은 10의 21승계가 모여있기 때문에 10의 21승계 이렇게 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단단하게 붙어 있으려면은 결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애톰과 애톰 사이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의 종류를 보면은 금속과 금속이 이온과 이온이 결합이 되면서 이 가운데 전자가 이게 풀처럼 딱 잡고 있다. 우리가 이걸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암기상에. 그 다음에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 이온화가 돼서 이제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안정해져요. 산소는 전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것이 편해요. 안정해요. 산소는 이온을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게 안정해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슨 힘이 작용하죠?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죠. 쿨롱 힘,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런 전기적인 힘이 작용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금속 알았죠? 세라믹 알았죠? 그럼 폴리머는요? 폴리머는 카본, 탄소하고 수소가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그 공유를,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하나씩 같이, 여러분 공유 알죠? 쉐어를 하는 거예요. 쉐어를 함으로써 이건 단단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이런 것은 반데발스 포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약한 힘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각각의 조성에 따라서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이놈의 강하게 결합하는 힘도 종류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대로 암기를 해야 돼요. 하나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결정된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같은 포유류지만은 고양이하고 개가 있죠. 이거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특성을 서로 다른 성질을 그대로 암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통일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서 물론 고체, 이렇게 이노게닉 머티리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제가 요 정도 1mm, 1mm, 1mm라 이야기했는데 10의 21승계가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단단하게 결합 여러분들 공을 자 이게 공이 있습니다. 공을 이렇게 우리가 애톰을 이렇게 둥그런 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를 10의 7승계를 써야 돼요. 이쪽 100만, 1000만 개를 써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레고를 쌓는다고 생각할 때 처음에 차곡차곡 안 쌓으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차곡차곡 그것도 빽빽이 이렇게 틈이 없이 빽빽하게 쌓아줘야 돼요. 그래서 차곡차곡 어떤 특징을 어떤 규칙적으로 쌓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결정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은 거의 다 결정질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물질이 액체로 돼가지고 액체는 어떤 특별한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액체가 있다 갑자기 확 냉각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식으로 된 것이 그런 식으로 돼서 각 굳어진 것이 그게 바로 비정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라믹에서는 조물주께서 잘 만드셨어요. 유리라고 하는 대표적인 비정질이 있습니다. 금속에서는 비정질 금속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속은 냉각한 다음에 그냥 팍 순간적으로 초당 몇만 도씩 뚝 떨어뜨리면은 자리를 못 잡아요.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제대로 못 잡은 상태에 굳어진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제 그 아몰포스, 즉 비정질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폴리머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자, 폴리머는 탄소하고 수소가 있는데 우리가 폴리머 같은 경우는 탄소하고 수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수소는 1번이고 탄소는 6번이에요.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휘리릭 기체로 돼버리죠. 얘를 고체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하나를 요런 탄소 덩어리 CH 그러니까 카본하고 H로 된 요 놈을 어떻게 되겠어요? 카본이 작게 몇 개 없으면 휘릭 날아가요. 여러분들이 보는 메탄 CH4 메탄가스 날아가죠. 부탄, 그다음 프로판, 그다음에 프로판은 3개예요. 탄소가 3개 붙어 있는 거. 탄소가 4개 붙어 있는 게 부탄이에요. 여전히 4개가 붙어 있는데도 어때요? 여러분 부탄가스 가스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근데 점점 얘를 탄소를 여러 개를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체는 작으니까 휙 날아가는데 여러 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요 기체를 이제 우리가 어떤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얘를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탄소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형태가 폴리머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폴리머는 우리가 화학 공정, 즉 석유에서 나온 뭐 에틴 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가스 재료를 가지고 얘를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여러 개 체인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탄소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메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몇만 개 붙여도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나노스케일이에요. 나노스케일. 이 길이가 아무래도 이 실처럼 이렇게 길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처럼. 근데 이 길이 그게 폴리머예요. 실처럼 있는 거. 근데 그 길이가 얼마라고요? 나노메타 스케일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스케일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 실을 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골고루 머리를 싹 빗어가지고 이렇게 딱 고르게 이렇게 딱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결정질. 근데 만약에 여러분 머리를 안 계속 부실부실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막 뒤틀렸어요. 실이.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비정질. 아몰포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폴리머들은 여러분들 머리에 빗어보세요. 다 정렬 안 되죠? 어쩌면 좀 엉켜있죠? 대부분의 폴리머들은 그런 비정질과 결정질이 같이 섞여 있는 세마이 크리스탈라인, 그러니까 반결정질, 부분 결정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폴리머 종류도 결정질 폴리머가 있고 반결정질 폴리머가 있고 완전 비정질 폴리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폴리머는 반결정질, 세미 크리스탈라인이에요. 대부분이.
완전 결정질 같은 경우는 너무 딱딱해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머리카락이 딱 펴져 있어요. 그럼 더 이상 펼 수 있어요, 없어요? 길게? 어렵죠. 하지만 근데 실이 막 뭉쳐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실이 쫙 이렇게 정렬을 하겠죠. 그러면서 늘어나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질 같은 경우는 딱 정렬이 돼서 늘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즉 기계적인 경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게 엉켜있는 실이 막 타래가 엉켜 있어요. 그게 바로 비정질 폴리머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고무예요. 고무. 고무는 어때요? 한번 늘렸다면 어디까지 늘려요? 쭉 이렇게 늘려지죠. 왜? 엉켜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폴리머는요. 이런 폴리머 여러분 조금 이러잖아요. 이런 폴리머는요. 그러니까 이런 폴리머 어때요? 여러분 세마이 크리스탈라인이에요. 근데 이거 딱딱하죠, 이런 거요. 이것은 결정질이 좀 많은 거예요. 폴리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잘 휘어지는 폴리머 같은 경우는 비정질질이 많아요. 근데 좀 딱딱한 폴리머 같은 경우는 결정질성이 많고, 그러니까 같은 폴리머라 하더라도, 같은 조성이라고 하더라도 비정질 부분이 많냐, 결정질이 많냐에 따라서 기계적인 강도도 틀려지고 전기적인 성질도 틀려지고 여러 가지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다, 그러니까 같은 폴리머 같은 경우는 조성은 같다고 하더라도 실을 어떻게 배열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조성인데도 결정질, 비정질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세라믹이나 폴리머는 대체로 이제 조성이 결정되면은 아 얘가 결정질이다, 비정질이다 이게 좀 나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라믹이나 금속은 거의 대부분이 결정질이에요. 비정질이 굉장히 드물어요. 얘가. 자, 그다음에 아까 이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폴리머 쪽, 그러니까 3D 프린팅이라든지 이제 뭡니까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의료 쪽에서는 세라믹은 이거예요. 이빨이라든지 뼈, 인공 뼈 이런 거 만드니까 세라믹은 뭐 그런 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금속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골절을 했다 그러면 요 안에다 타이타늄을 끼워 넣고 이런 금속을 넣고 그다음에 머리 깨지고 그러면 일단 금속 넣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체 친화형 금속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타이타늄이에요. 그런 이제 관절에 넣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세라믹 같은 경우도 관절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프릭션이 돼야 되는 마찰이 돼야 될 같은 경우는 금속 같은 것보다는 세라믹으로 그러니까 금속 세라믹을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단단한 모양을 원하는 데는 금속이나 세라믹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폴리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요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폴리머는 뭐 일상이에요. 다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질에 따라서 아까 이제 조성에 따라서 아까 카본하고 수소가 붙었는데 이 카본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이 체인의 수소 대신에 여기에 뭐 벤젠이 붙냐, 뭐 이런 거 좀 구조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엔 산소가 더 붙냐 이런 것에 따라서 폴리머 종류들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대신에 클로린, 즉 염소가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PVC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PVC.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소 대신에 플로린, F, 불산, 불소, 그러니까 주기표상에서 불소, 염소 이렇게 되는데 불소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테플론. 그러니까 테플론 코팅하죠. 여러분들 후라이팬에다 코팅하잖아요. 굉장히 고온에 하는 그런 폴리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성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인에다가 여기다가 뭘 들어가냐 달라지는데 이제 그 종류를 알기는 여러분 암기할 필요 없이 책에 나온 것만 제목만 아면 돼요. 폴리 뭐다. 근데 PVC는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아, 그러면은 폴리니까 여러 개 붙었구나. 아, 비닐 끼니까 H가 붙었구나. 아, 이쪽에 클로라이드니까 CL이 붙었구나. 이렇게 이제 대충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벤젠고리가 붙었다 그러면은 뭐 어쩌고. 그 다음에 벤젠고리 같은 경우는 육각형이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어때요? 탄소에다가 이쪽에 큰 벤젠 여러분 아시라는 모르지만 탄소가 6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덩어리 한 덩어리요. 그러니까 얘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부피가 크니까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되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당구공, 탕탕 이런데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성질들이, 그러니까
폴리머에서 뭐가 붙었냐, 어떤 식으로 되냐에 따라서 딱딱한 애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요것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 같아요. 폴리프로필렌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저쪽에 있는 페트병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건 폴리프로필렌 같아요. 요건 폴리에틸렌 같네요. 얘는 저쪽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페트병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온도를 다시 올리면 다시 누글누글해져서 한마디로 액체처럼 이렇게 돼. 누글누글해져서. 그리고 다시 또 이 형상이 있었는데 얘를 온도를 올리면 어쩐다고요? 누글누글해져 가지고 얘가 다시 액체처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걸 갖다가 열을 가해서 다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열 가소성, 플라스틱,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늘릴 수 있고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열 가소성. 근데 아까 벤젠고리 같은 거 붙은 거 어떤다 했어요? 너무 딱딱하죠? 온도를 올려도 누글누글해져야 하는데요. 안 해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를 온도를 올리면 그냥 누글누글 형태를 바뀌지 않고 그냥 얘가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분해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액체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이 가능해요, 못해요? 안 되죠? 그것을 열 경화성, 경이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경화가 됐다, 딱딱하게 됐다. 그래서 다시 재활용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PVC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페트병이라든지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열 가소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열 경화성 물질이 좀 딱딱한 면이 있죠. 열 가소성보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성을 보면은 아까 그 폴리머는 카본하고 수소는 아까 공유결합 했죠. 근데 얘는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렇지만 얘가 실이라겠죠. 이 실과 실은 어때요? 실과 실 사이의 결합은 약하죠. 얘가. 실과 실. 이 자체는 강하지만 실과 실 사이는 약해요. 얘는 반대발스 포스예요. 완전 약해요. 그러니까 폴리머는 낮은 온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결합이 약하니까 낮은 온도에서 누글누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과 실 사이 결합이 안 되니까 기계적인 강도도 낮죠.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금속 같은 경우나 세라믹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속 결합이라든지 여러분들 결합을 할 때 이런 금속 결합하고 전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제일로 세요. 이게 이온 결합이 세라믹이 제일로 세요. 제일로 세니까 어떻게 해요? 딱딱하죠. 금속보다 딱딱하죠, 얘가. 굉장히. 그렇지만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딱딱하다는 것은 달리, 그러니까 경도, 딱딱함은 좋지만은 세라믹은 어때요?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때요? 너무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딱 선명하지만은 다른 부분은 친구들이 없죠. 싸우게 된다는 다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세라믹은 굉장히 단단하지만은 얘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믹은 굉장히 탄성 영역으로 쭉 직선, 이쪽을 스트레인, 길이 이쪽을 스트레이트를 하면 쭉 가다가 여기서 툭 깨지는데 금속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쭉 버티다가 늘어난다는 거죠. 금속은 이렇게 버티다가 쭉 늘어나는 성질이 있고 세라믹은 쭉 가다 툭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세라믹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걸 만들어요. 교량은 만약에 돌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갔다가 툭 깨져버려요. 사람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근데 금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한참 가다가 쳐지네? 쭉 쳐지는 걸 보고 이제 곧 깨질 거야 라고 내가 예측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그런 가다가 늘어나는 영역, 즉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가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가소성. 그 가소성, 변형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데 세라믹은 가다가 그냥 툭 깨져버리는 거예요. 툭 깨져 단단하지만. 그러니까 경도는 좋은데 경도나 강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인성, 즉 질긴 면에서는 금속이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성, 질긴 놈을 사용할 때도 있고 강한 놈을 사용할 수도 있죠. 질긴 놈이 여러분 어쩔 때는 질긴 거 좋아요. 길게 오래 사는 거예요. 질기게.
굵게 작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세라믹은 굵게 작게 사는 거고 어찌 보면 굵게 작게 사는 거고 그냥 한 반에 팡 깨지는 거고 금속은 가다가 쭉 질기게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그냥 플러스가 마이너스 분리가 되면 툭 깨지는 거고 금속은 플러스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속은 밀림이 가능하고 세라믹은 밀리지 못하고 깨져버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은 자 재료는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체, 액체, 고체가 있고 우리가 관심사는 뭐 대부분이 고체예요. 물론 액체에 관심 다루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기계에서 그걸 하니까요. 기계에서 뭐 윤활유도 다루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루긴 다루는데 고체라는 거는 뭐라고요? 딱딱하다. 그리고 여러 개의 원소가 붙어 있다.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조성에 따라 나누면은 카본하고 수소가 있는 유기재료, 즉 폴리머, 그 다음에 메탈, 금속, 그다음 메탈 옥사이드, 금속 산화물, 여기 세라믹, 여기 무기재료 이렇게 되고 금속은 금속결합, 세라믹은 이온결합, 폴리머는 카본하고 수소는 공유결합, 그리고 이게 체인이 여러 개 돼서 나노 스케일이 되는데 요 실타래와 실타래 사이는 공유결합. 그래서 이것이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이 아니라 반대발 폴스, 실과 실에서 반대발 폴스. 그래서 얘는 약하고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밀린다는 거죠. 대표 메이션되고 금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긴 면이 있고 세라믹은 단단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의 각각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결합과 구성 성분, 그러니까 조성이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내고 각각의 성질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갖다가 써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재료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이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께.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뭐 또 다른. 네, 오늘 아주 그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역시 그러니까 명강의로 소문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말씀을요. 오늘 좋은 강의를 잘 들었고, 그다음 우리 또 다음에는 우리 김인택 교수님한테 또 이제 재료에 대해서 좀 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래갖고 오늘 외부 특강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야?